해명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처가에 손 벌려 2억, 말 왜 바꾸나, 고성이 오간 김민석 청문회였다. 어제 있었던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첫째 날,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추징금 내고 이러면서 저희 아내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생활비로 혹은 200, 300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받은 것이 제법되는 것 같은데, 거의 다 포함하면 그렇게 해서 받은 게 2억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통액이 제법돼서 그에 대해서 증여세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이 어떤 기타 소득이 있었다 정도로 말씀하셨고, 네. 이제는 또 다른 자금원이죠. 그러니까 처갓집으로부터 다시 2억 원 정도를 받는 자금이 있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이른바 6억의 출처, 이거 명쾌하게 해결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스스로 먼저 해명을 했습니다. 전 배우자가 학비를 전액됐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 배우자의 자금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코넬대 유학 비용에 한정해서라도 좀 저희가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왔습니다. 장남에게 송금된 외국한 신고 내역이 없다라고 왔어요. 그러면 장남은 어디서부터 돈을 받아서 코넬대 학비를 지급한 것입니까? 말씀하세요. 예. 지금 무슨 말 한 거예요? 자, 조용히 하세요. 자,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들렸어요. 자, 계속하세요. 네, 계속해도 될까요? 확인해 주십시오. 계좌번호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누가 얼마를 송금해서 유학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인권 침해입니까? 자, 네, 지금 질의하는 사이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여러 명의 목소리가 막 섞이는 그런 상황. 그게 바로 어제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어제 청문회에 가장 이목이 집중됐었던 건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야당이 계속 의혹을 제기를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다 밝혀질 겁니다. 다 설명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이 또 나올 것이냐 여부가 좀 주목이 됐었는데 6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거죠. 공식적으로 수입 내역은 국회의원 세비 5년 동안 5억 1천만 원 정도인 거고, 그리고 확인된 지출이 지금 대략 한 13억 원 정도인 건데, 그럼 이 사이의 비는 8억은 어디서 마련을 한 거냐? 여기에 있는 항목 등등이 이 아들의 유학비가 있고, 부의금 혹은 결혼식 축의금, 그리고 출판 기념회 이 등이 있고, 지금 어제 얘기한 건 처가 생활비 부분이 있는 건데, 요 부분에서 아들 유학비를 제하고도 그럼 차액이 8억이 아니라 6억인 건데 6억이 해명이 되는 거냐라는 건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어제 설명한 건 내가 이 장인어른 상으로 부의금으로 1억 6천 정도가 들어온 것 같고, 출판 기념회가 있었고, 결혼식 축의금은 이 1억 정도 들어왔는데 그거는 다 이 처가에 드렸고 대신 처가에서 생활비를 한 2억 정도 좀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대략적으로 좀 또 돈이 맞긴 맞습니다. 최수영 위원님, 의혹이 좀 해소가 됐습니까? 전혀 안 됐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 김민석 후보자의 얘기일 뿐이잖아요. 네. 자료 입증이 안 돼요. 아니, 자료 입증이 안 되고 후보자 본인의 나는 이렇게 했었습니다라고 해명하는 선의에만 기대는 게 그게 온당한 해법은 아니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보면은 출판기념회 부의금은 입증할 수 있는 돈이 지금 없고 해당 돈을 그 해년도에 다 썼기 때문에 네. 신고할 의무도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김민석 후보자가 이거 내가 한번 다 공개하겠습니다라고 본인이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부족하니까 처가 생활비를 갖다 썼다는데 이게 2억이니까 증여세도 냈다는데 이것도 바로 직전에 또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어찌 보면 아주 이건 단순한 구조인데 김민석 후보에게 묻는 거는 수입과 지출 규모가 왜 안 맞느냐. 지출했다면 지출의 증빙자를 해달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럼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거기에 돈이 들어갔을 때 오고 갔을 때 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면 되는데 네. 배추농사 투자금으로 강모 씨한테 돈 또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그분을 불러야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걸로 학비낸 게 아니냐는 의혹에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청문회라면 증인 없는 청문회가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처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거는 사실 김민석 후보자와 민주당 측에 시간 벌기용이 아니겠느냐 의혹을 지울 수가 없죠.
그 지금 말씀은 김민석 후보자의 얘기를 보면 숫자별로 수치는 다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수치가 진짜 맞는 것인지 증빙이 안 되지 않느냐. 김민석 후보가 따로 관련한 자료를 낸 것도 아니고 증인이나 참고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하면 이걸 어떻게 믿느냐라는 건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김민석 처가에서 2억 지원. 야, 자료 제출 없이 구두 해명으로 일관하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최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구두로만 해명하면 이걸 어떻게 믿겠느냐라는 건데 사실 그동안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 공격했었던 총대 메고 공격했었던 사람이 주진우 의원이죠. 주진우 의원 어제 SNS 글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들 유학비를 김민석 후보자가 송금하지 않은 자료는 내면서 그럼 누가 입학비를 송금했는지는 왜 안 내는 것이냐. 숫자 공개랑 프라이버시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축의금 수익이 있었다더니 갑자기 그 돈은 장모한테 다 줬다고 그러고 빙부상 조의금은 근데 장모를 안 주고 사위가 다 챙겼다고 한다. 장모는 사위한테 받은 축의금 일부를 보관하고 있다가 배우자한테 현금 1억을 되돌려줬다. 그리고 송금도 1억을 해줬다. 그럼 보관하는 장롱만 바뀐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세금도 안 내고 국민도 모르는 현금 6억을 썼는데 말뿐인 거고 자료가 없는데 이거 말하면 다 믿어야 되는 거냐라고 글을 올렸어요. 윤경호 위원님. 왜 자료를 안 내는 거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한 자료 미제출 이건 할 말이 없죠. 뭉뚱그려가지고 여기서 얼마 받고 여기서 얼마 받고 여기서 얼마 받았다. 뭐 네. 그걸로 지출 내역을 가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이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회의를 다시 한번 갖게 만드는 아마 국민 중에도요 흔히 말하는 자식 부모 간에 또는 뭐 장인 장모가 있는 처가와 사위 간에 이런 돈 거래들이 다반사로 있는 분들은 뭐 그럴 수 있어라고 속으로는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돈의 규모나 쓰임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왠지 의구심을 갖는 일반 국민, 서민들은 저게 해명이 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어저께 청문회 하루 종일 기억나는 건 처가에서 받은 2억 지금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남아요. 그리고 공격하는 주진우 의원 너는 깨끗해? 이제 이 메신저에 대한 이건데 그래서 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인사청문회라는 제도를 도입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네. 이런 거 얘기하는 청문회는 비공개로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 다루겠죠. 뭐 국가채무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예산이 어느 됩니까? 예산을 네. 왜 물어봤겠어요?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가장 화급하게 써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짜여진 예산에서 총리로서 이걸 뭐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걸 물어봐야 그 다음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청문회 부분은 공개를 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하고 그런 제도 보완이 참 절실하다. 네. 뭐 이건 꼭 이쪽을 옹호하고 비판하고 이걸 떠나서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면 어제 청문회는 미흡하죠. 이런 식의 청문회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겠느냐. 비공개로 일단 이 사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다 좀 낱낱이 좀 보되 하지만 이 공개적인 부분으로 해서 정말 자질 검증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자료 제출은 좀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윤경호 위원님 짧게 요것만. 그러니까 자료가 사실 없을 수도 있어요. 자료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증인이랑 참고인이 사실 그런 부분을 메꿔주는 부분일 텐데 어제는 자료가 없는데 증인 참고인도 같이 없어서 사실 또 문제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최소영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네. 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에 증인이 없는 첫 청문회라고 얘기했잖아요. 과거에 통상 보면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증인의 숫자를 줄이는 경우는 많았죠. 그러나 이렇게 강모 씨처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람조차도 증인으로 불러오지 않으면 그리고 증인과 참고인은 청문회에서 위증을 할 경우에 가할 수 있는 제재 그리고 청문회 출석의 의무 이런 거에서 좀 강도가 다르잖아요. 어찌됐든
시간의 촉박함 때문에 뭐 어쨌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별로 해명이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역지사지를 항상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 됐습니다. 네. 바로 직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때 그저 옹호만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이런 거 잘 생각할 필요도 있다.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이니까 뭐 표결로 들어가 버리면 네. 그냥 넘어가는 거죠. 문제는 총리로서 역할을 수행할 때 이렇게 도덕적으로 또는 뭐 기타 다른 걸로 실망을 줬거나 또는 권위를 잃었는데 그게 먹힐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보완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보이는 그런 인사청문회였다라는 어떤 소감도 좀 같이 평가를 좀 같이 해주셨는데 어제 사실 돈 문제 관련해서 이런 뭐 축의금, 부의금, 출판 기념회 이런 얘기는 사실 그 전에도 김민석 후보자가 슬쩍 좀 얘기를 했었어요. 뭐 이런 거 저런 거에서 다 그게 말이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지인직에 청문회 전서부터 얘기를 했었었는데 어제 새롭게 나온 돈 얘기가 있습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다음 기사. 네. 월 450만 원 유학비 받은 김. 배추농사 투자 수익 자료는 못 준다.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미국으로 유학을 갈 당시에 저희가 월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시 강신성 씨가 주변에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배추 관련한 무슨 농사 하는 부분에 투자하면은 거기서 수익이 생겨서 미국에서의 학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때 그것을 전세금을 빼서 드렸던 바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월 이렇게 송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사자가 그 사업이 잘 안 돼서 저희에게 반환할 비용을 다 반환하지 못하고 상당 기간 있다가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전세금이 넘어간 자료랑 이런 거를 죄송합니다. 있어서, 예, 증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오후에 계속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오후에도 제출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유학가 있으면서 월 450만 원씩 한국에서 돈을 송금을 해줬었다는 이 강모 씨가 이 송금을 해줬었다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강모 씨는 2018년에 4천만 원 빌려주기도 했었고 그 이전서부터 계속 좀 등장하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때도 계속 나왔었던 그 강모 씨가 이 관련해서 배추 농사를 한다고 하는데 요거 여기에다가 하면은 투자 수익이 좀 쏠쏠하다라고 해서 내 전세금을 빼서 강 씨를 주고 나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그 이른바 투자한 그 배추 농사에 대한 어떤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월 450씩 받았다라는 이런 설명인 거예요. 근데 최수영 의원님. 네. 배추 농사를 굉장히 크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크게 하면 월 450씩 나오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 저도 배추의 주산지 강원도 출신이긴 한데 네. 본행지 배추를 해도 그 정도 수익이 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월 450을 받을 정도면은 네. 연 6천만 원 이상의 그 수익이 나야 돼요. 그 6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려 그러면 생산하는 배추의 양이 억이 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쉽겠습니다. 그거는 분홍들이 하는 거고요. 그거는 사실 거의 기업형 이제 배추 농사를 봐야 되겠죠. 물론 근데 저는 배추 농사가 무슨 벤처 투자도 아닌데 월 450씩 수익을 내는 그런 고부가 가치의 구조인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저 네. 100번 양보해서 그러면 뭐 그 배추 농사 계절 농사니까 큰 수익이 남긴다고 쳐요. 그럼 자료를 왜 안 냅니까? 아니 그때 그럼 투자했으면 투자했고 그다음에 그게 미상환 됐으면 미상환 됐고 네. 그다음에 전세금을 뺏어줬으면 전세금을 뺏어준 기록이 있고 아니 그 뭉칫돈을 가져가서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입출금한 계좌가 분명히 있을 텐데 네. 그럼 그 말하자면은 전세금을 몇 억씩 뺐으면은 그 뺀 흔적이 있을 텐데 그거는 그럼 오후에 달라고 하니까 오후에도 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틀만 버티면 된다 같아요. 이게 무슨 뭐 축구 경기에서 침대 축구도 아니고 시간 벌어서 그냥 경기만 끝나면 된다는 것 같은데 이래 가지고서야 보편적 국민의 눈높이에 맞겠습니까? 최소한 저는 그래요. 총리 후보자가 뭐 성직자나 종교인을 뽑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의 상식의 눈높이에 부합은 최소한 해줘야 되잖아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들이. 근데 거기 중간치도 못 미치는 것 아닙니까? 일반 분들에게 얘기하면은 소명할 수 있는 게 거의 다 있을 겁니다. 저도
뭐 다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김 후보자 못한다는 건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말씀이 다른 거 다 이 김 후보자의 해명이 맞다고 하는데 근데 그래서 관련해서 김희정 의원이 그럼 관련 전세금 넘어간 거 그 자료 제출 증빙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경호 위원님 오후에도 그 자료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라고 딱 잘랐어요. 왜 못 준다는 걸까요? 뭐 제출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공개하기 어려우니까 또는 네. 자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동안에 청문회 준비 기간 중에 이미 제출할 수 있는 자료잖아요. 근데 그게 뭐 오전에 제출 못한 거 오후에 제출할 수 있다. 차라리 시간만 질질 끌다가 오후에도 왜 자료 제출 안 했느냐라고 또 티격태격하는 그거보다는 못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조금 뭐 솔직하긴 하죠. 그러나 아까 증인 전혀 없는 청문회 전무후무한 거다. 앞으로 이게 전례가 되겠죠. 거기에 자료 제출 역시 그냥 뭉뚱그려서 넘어가 버리려고 하는 네. 이거는 본인에게 결코 좀 유리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시간 끌기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총리 청문회는 국민 관심이 꽤 있을 거리요. 예,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어찌됐든 대통령제이긴 하지만 네. 총리가 갖는 위상 그걸 감안해야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전임 총리들은 어땠는데 뭐 그때 청문회 때는 뭐 어땠어? 네. 그러니까 역지사지라는 게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최소한의 노력은 했어야 된다. 그러나 김민석 후보 경우는 자료 제출에서도 사실은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서 질타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료 제출에 있어서는 좀 질타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 뭐 침대 축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좀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취지로 또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어제 사실 나왔던 얘기가 저희가 지금 딱 이게 무슨 배추 농사 투자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게 아니죠. 저희 그래픽으로 준비된 거 같이 볼까요? 그동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나왔던 야당이 제기했던 이런 의혹들 뭐냐. 재산 증식 과정이 좀 불분명하다라는 의혹. 국민의힘에서는 이 최근 5년간 수입이 5억인데 지출이 13억. 이거 어디 간 거냐 나머지는 김민석 후보자는 장인상 출판 기념회에 그 처갓집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빠 찬스 의혹도 있었죠. 여기 국민의힘에서는 아들이 이 고등학교 시절 동아리 활동하는 그런 입법 청원 요거를 그대로 아빠가 실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요거 대학 입학에 활용한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김민석 후보자는 원서 자체에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의 학비 부분, 요건 저희도 아까 봤죠. 아니 이거 도대체 학비 누가 준 거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다 전처가 했기 때문에 요거는 나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清華대 석사 의혹, 국민의힘에서는 석사과정 이수가 어떻게 최고위원 활동을 하면서 같이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김민석 후보자 얘기는 내가 다 있었고 148일간 체류를 했고清華대라는 이 대학 자체가 허위로 뭐 학위를 주는 그런 대학 자체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쭉 저기 보면 최수영 위원님 기존의 김민석 후보자가 사실 뭐 SNS로 지금 해명을 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 크게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야당이 공격을 못하는 겁니까? 여당이 잘 방어를 하는 겁니까? 뭡니까? 저는 이번에 그 보면 청문 과정을 보면서 김 후보자의 태도도 태도지만 국민의힘에서 공격수나 저격수 역할을 하는 의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주진희 의원 정도 하나 정도가 지금 눈에 띄는데 제가 보기에 국회 그 많은 보좌진들 왜 둡니까? 발로 뛰어야 돼요. 자, 간단합니다. 김 후보자가 청문 자료 안 내잖아요. 네. 그러면 발품을 팔아서 가야죠. 가서 자료 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후보자의 본인 동의가 있어야 되고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일부 제한되지만 네. 충분히 발로 뛰면 나옵니다. 그리고 가서清華대 같은 것도 그래요. 중국 가야죠. 가서清華대에서 국회에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왔는데清華대도 만약 우리가 요청하면 그렇게 다 안 들어주겠습니까? 최소한의 것은 다 보여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발부한 학위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서라도 좀 뭘 해야지. 항공 편명만 떡하니 그 항공사로부터 제공받고 그걸 가지고 입증한다? 그러니까 이제 솜방망이가 되고 일종의 날카롭지 못한 예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보면서 김 후보자가 이러니까 버티는구나. 최소한 지금 뭐 낮밤 없이 올리는 거는 그 주진우 의원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게 아팠던 거지. 주진우 의원을 시민단체가 고발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주진우에 대해서 당신은 깨끗해? 당신 돈 출처 한번 까봐.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또 돌아가신 그럼 할아버지가 스폰서냐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국민의힘이 왜 이번에 41.1%가 넘는 표를 받은 그런 정당인데 국민들이 왜 제1당을 살려줬는지 그 제1야당을 살려줬는지 네. 그 의미를 한번 짚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정말 그 무디고 무딘 공격력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뭐 김민석 후보자가 뭐 자료를 제출 안 하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국민의힘도 야당으로서 그다지 예리하게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상 어제 있었던 청문회에서 크게 막 새롭게 뭐가 드러난다거나 이 뭔가 이게 이 확실하게 뭐 이 야당 입장에서 공격이 취해지는 그런 부분은 별로 없었다. 그건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이런 얘기들은 다 의혹 관련한 부분인 거죠. 근데 의혹 말고 자질에 관한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25년도 지금 우리나라 정부 예산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네. 얼마입니까? 뭐 지금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있지만은 저희가 지금 추계를 저는 사실은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본 예산 시간 때문에 본 예산 어느 정도인지 어바웃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 정확한 숫자까지 말씀드려야 됩니까? 그러면은 국가 채무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채무 비율도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OECD 평균보다 높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좀 낮다고 보는 경우도 그러니까 규모를 가늠하고 계시는지를 여쭌 뭐 겁니다. 20에서 30 정도 사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48.4%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이 경제 규모는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안이 673조 규모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단위의 본인 재산도 관리가 안 되면서 예상했던 대로 국가 전체 경제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네, 사실 김민석 후보자 입장에선 다른 의혹들 제기보다 저 질문에 대해서 맞는 답을 하지 못한 부분이 좀 뼈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윤경호 위원님. 일단 뭐 버스비가 얼마예요? 뭐 이런 질문은 아니었었어요. 국가총 부채 비율, 예산안 규모 정도는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숫자 그리고 영어 이니셜로 되어 있는 용어 이런 거 들이밀면서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이제 이거보다는 그래도 더 큰 거에서 덜커덕 걸렸어요. 그만큼 영어로 얘기하면 디테일에서 준비가 부족하거나 평소에 관심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결위원 한 번만 했으면 저거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국가 채무 비율이라는 것도 국가 부채 비율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총리 정도 되면 이러이러한 지방 정부의 부채까지 집어넣으면 오히려 더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걸 빼고 그러니까 연금 부채까지 집어넣으면 또 어떻게 됩니다. 네. 이런 식의 답변까지 했으면 한 방에 본인의 도덕성 이런 거. 그러니까 총리가 되는 그 트랙이 과거에 보면요. 대개의 경우에 교수나 학자, 물론 언론인도 포함 있습니다. 그리고 선출직, 대개 국회의원이죠. 반면에 한쪽에는 시장, 군수, 도지사를 거치거나 또는 관료로서 경험을 쌓은 사람들. 이 두 그룹의 대비가 뭔지 아십니까? 행정 경험이 있다 없다. 책임을 지는 행정 업무를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이건 굉장히 큽니다. 대통령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의 경우는 제가 아까 표현드린 디테일이라는 거에서 약하면 밑에 있는 각 부처 또는 총리실 밑에 있는 일선 부처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총리는 큰 그림만 뭐 정리해주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대통령하고 그럼 뭔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저 사람이 총리를 맡을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구나 없구나라는 거 평가하는 여러 잣대와 척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 얘기는 상당히 아픈 대목이에요. 어저께 청문회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도 또 처가에 2억 원 받았다, 뭐 유학비 뭐 450만 원 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건 누가 낸 거냐? 특히 김민석 후보 경우는 본인이 2008년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약점이에요. 아파요.
그런 거 오늘도 또 재탕될 건지 아니면 국가 채무 비율이나 아니면 예산안 가지고 한 방 먹었듯이 오늘은 반대로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그걸 더 덮어서 더 넓게 설명을 해주는, 쉽게 말하면 향후 5년 동안 뭐 총리를 계속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나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김희정 의원의 질문에 총 부채 비율이라던가 예산 규모를 말하지 못한 건 좀 아플 수 있는 부분인데 어제 못한 답변 오늘은 관련된 자질 질문에 좀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최수영 위원님, 여당 입장에선 맨날 돈 갖고 그러더니 돈으로 꼬투리 잡다가 안 되니까 지금 괜히 이런 걸로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이런 것이야말로 민주당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자질을 들여다봐야지 자꾸 이렇게 지엽적인 그런 어떤 가정사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느냐는 식으로 방어했잖아요. 이게 바로 물은 것 아닙니까? 근데 저는 사실 위원님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 덧붙일 말씀 없는데 지적드리고 싶은 건 하나가 있어요. 김민석 후보자 이번 저 총리 청문회 앞두고 자료는 안 내면서 민생을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굉장히 많은 업무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네. 아니 총리 흉내내는 거냐 벌써. 왜 총리 인준도 안 됐는데 벌써 각 부처들 불러다가 업무 보고 받느냐 아니면 받느냐 하니까 민생을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이제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국가 채무 비율도 몰라요? 그럼 뭔 공부를 한 거고 무슨 그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저 국가 채무 비율요? 네. 정치 평론하는 저도 압니다. 하도 방송에서 우리 저 뭐 추경 같은 거 나갈 때 네. 국가 채무가 이게 나중에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된다. 항상 나오는 단골 이슈예요. 신문도 안 봅니까?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는 보니까 자료 한번 보니까 신문을 이만큼씩 책상에 쌓아놓고 있더구만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순위가 틀린 거예요. 업무 보고를 받았으면 이걸 받아야죠. 그럼 이번에 가장 핵심 사안이 뭡니까? 이번 정부 출범 이전에 추경이잖아요. 그래서 전국민 재난지원과 전국민 지원금을 선별로 할 것이냐 보편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혼합을 했잖아요. 그게 국가 채무 비율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총리 후보자가 몰라요? 그럼 뭘 공부한 겁니까? 묻고 싶어요. 상당히 좀 뼈아플 수 있는 또 지적을 또 해주셨습니다. 말씀처럼 이게 지금 저희가 얘기한 건 어제 청문회 첫째 날 있었던 얘기들인 거죠. 오늘 잠시 뒤면 또 10시부터 둘째 날 인사청문회가 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있을 청문회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이것도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